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있었어요. 이 시기에 어떤 걸 얼마나 시켜야 하는지 감이 없었거든요. 스케줄을 빡빡하게 해야 할까? 학원을 얼마나 보내야 하는 거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깨달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건 공부의 양도 아니었고 진도도 아니었어요. 초등학생 때 공부를 대하는 태도, 그 근력 하나만 만들어줘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20살, 30살이 넘어도 계속해야 하는 게 공부인데 어렸을 때부터 빡빡한 시간표로 아이를 숨막히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먼저 만들어줘야 하는 국어 공부 근력 하루 10분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중학교 수행평가 전 과목 점수가 달라진다는 게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책을 읽히면 국어 실력이 는다고 하죠. 그런데 책을 꾸준히 읽어도 독해 문제가 안 풀리고 수행평가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글자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읽어요. 눈이 줄을 따라가면서 단어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도 뇌가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읽은 것 같은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몰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쉽게 말하면 읽으면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주인공이 화가 났을 때 같이 화가 나고 무서운 장면에서 같이 긴장하는 것처럼요. 이 방식으로 읽은 내용은 뇌에 훨씬 진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독해 문제를 풀 때 문장 속 감정과 맥락을 읽어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글자를 읽는 아이와 감정을 느끼며 읽는 아이는 같은 책을 읽어도 뇌에 남는 게 완전히 달라요. 국어 실력의 차이는 독서량이 아니라 독서 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와 책을 읽던 날이 있었어요. 아이가 나름 집중해서 읽는 것 같았는데 다 읽고 나서 어땠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재밌었어 라는 말만 했어요. 어떤 장면이 재밌었는지, 주인공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읽은 건데 사실 거의 남은 게 없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방식을 바꿔봤어요. 책을 펴기 전에 표지를 같이 보면서 이 표정 좀 봐봐. 어떤 마음인 것 같아? 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슬퍼 보인다고 했어요. 왜 슬픈지 읽으면서 찾아볼까? 라고 했더니 아이가 책 내용을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기에 조금 더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읽는 중간에 지금 주인공이 얼마나 속상할 것 같아? 라고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아이가 진짜 많이 속상할 것 같다면서 책에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다 읽고 나서는 제가 묻기도 전에 여기서 제일 화났을 것 같아 라며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질문 하나가 글자를 따라가는 독서를 감정을 느끼는 독서로 바꿔 놓았어요. 그게 하루 10분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어 공부 근력이에요. 아이한테 감정을 느끼며 읽어 라고만 하면 막연해요. 부모가 짧은 힌트를 던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세 단계로 나눠서 한마디씩만 해주면 돼요. 책을 펼치기 전에 표지나 제목을 같이 봐주세요. 여기 표지의 주인공 표정 좀 봐봐. 어떤 마음인 것 같아? 책을 읽으면서 왜 이런 표정인지 찾아볼까?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아이 뇌에 미션이 생기면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답을 찾으려고 능동적으로 읽기 시작하거든요. 책을 읽다가 중요한 장면이 나올 때 슬쩍 한마디만 던져주세요. 지금 주인공이 얼마나 속상할 것 같아? 나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말을 걸면 오히려 흐름이 끊기니까 한 번만요. 그 한마디가 아이를 다시 이야기 속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책을 덮고 나서 어땠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까 그 장면에서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아이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독해력의 핵심입니다. 시험에서 이 글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같은 문제가 나올 때 그 답을 찾는 힘이 바로 이 습관에서 나와요. 거창한 독후감이 아니어도 돼요. 아이가 느낀 감정을 한두 마디라도 말로 꺼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아이마다 책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림을 먼저 보는 아이, 이야기에 빠져드는 아이, 직접 경험과 연결할 때 반응하는 아이. 그래서 힌트도 세 가지 방향으로 줄 수 있어요. 첫째, 그림을 힌트로 주세요. 글자보다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아이한테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기 그림 속 표정 봐봐. 주먹을 꽉 쥐고 있네? 어떤 마음일 때 이런 몸짓을 하지? 배경이 어둡고 시커멓네. 주인공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림 속 단서를 짚어주면 아이가 그림과 글자를 연결하면서 읽기 시작해요. 둘째, 아이의 경험을 연결해 주세요. 아이들은 자기가 겪어본 감정과 연결될 때 가장 빠르게 주인공에게 몰입해요. 기억나? 저번에 레고 만들다가 자꾸 무너져서 속상했잖아. 지금 주인공 마음이 딱 그때랑 같네.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지? 이렇게 연결해주면 추상적인 감정이 아이한테 진짜 감정으로 느끼면서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셋째, 목소리로 먼저 읽어주세요.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는 문장은 부모가 먼저 소리내어 읽어줄 수 있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담아서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런 문장을 답답하고 막막한 목소리로 읽어주면 아이가 그 감정을 귀로 먼저 느껴요. 그러고 나서 자, 이 마음을 느끼면서 이어서 읽어볼까? 라고 하면 아이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책을 펼치기 전에 표지를 보며 한마디, 읽는 중간에 감정 체크 한마디, 읽고 나서 느낌 물어보기 한마디. 이 세 마디가 하루 10분이에요. 이게 쌓이면 아이는 글 속에서 감정과 맥락을 읽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중학교 수행평가에서 글을 분석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학원을 더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 10분, 책을 읽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만들어 주어야 할 공부 근력은 딱 하나예요. 글 속에서 감정을 느끼고 그걸 말로 꺼내는 힘. 그게 국어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바탕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이 방법을 써보신 분 또는 오늘 시작해보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